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직관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실 수 있는 티켓에 응모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토트넘 허스퍼가 홈에서 승리했습니다. 무려 105일 만에 홈 경기 승리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이뤄낸 토트넘인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제임스 매디슨이 결승골을 터뜨렸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골키퍼 비카리오가 폭풍 선방을 펼쳤지만 이 중심에는 매디슨의 골에 기점 역할을 했던 캡틴 손흥민의 발리 크로스, 그리고 부상을 입은 가운데에서도 투혼의 수비를 펼치면서 리더십을 보이며 솔선수범했던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리더십 논란부터 수많은 억가로 손흥민 선수를 폄하해왔던 영국 언론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팀을 이끌어가는지를 인정하는 좋은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아쉽다라는 평가가 추가의 못들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는 점, 현지에서 나온 비하인드 소식과 해외 반응, 외신 평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단숨에 리그 15위, 16위권에서 1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승점 30점에 도달하면서 11위 브렌트포드와 4점 차, 물론 13위인 크리스탈 팰리스, 14위인 에버튼과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 실차를 월등히 앞서는 상황인데다가 이번 맨유전 승리로 이제는 맨유가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토트넘은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거듭 맨유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토트넘인데요. 전반기 올드 트래포드 원정 3대0 완승에 이어 이번 홈 경기 1대0 승리는 토트넘이 오랜만에 홈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것이고 매우 오랜만에 지난해 11월 에스턴 빌라전 4대1 승리 이후 무려 3개월여 만에 홈에서 7경기 연속 무승, 2무 5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끊어낸 승리인데다가 맨유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카라바오컵에서도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탈락시켰잖아요. 한 시즌에만 맨유를 3번이나 이긴 것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거둔 성과이자 맨유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지난 2012-2013 시즌 첼시를 상대로 한 시즌 3번의 패배를 당한 이후 무려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맨유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굴욕, 어찌 보면 맨유 상대 최근 6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의 킬러라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기념 포스터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번 경기 매디슨이 골을 넣었지만 캡틴 손흥민의 팀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현지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승리와 이 내용을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맨유가 더 못해서 토트넘이 이긴 것 같다라는 인상을 사실 지우기는 어려웠는데요. 지난 11월 말 후뱅 아모린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패배가 더 많은 기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뷔전 입스위치 타운과 1대1로 비긴 뒤 에버튼의 4대0 승리를 거두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줄 알았지만 비록 상위권 팀이라고 하더라도 아스널 원정 0대2 참패, 노팅엄 포레스트전 2대3 패배, 맨시티와 맨체스터 더비는 이겼지만 본머스, 울버햄튼, 뉴캐슬을 상대로 내리 3연패를 당했고 최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 0대2 패배의 무력함 이어서 토트넘을 상대로도 득점 없이 0대1로 지며 공격적으로도 부족하다. 처음에는 수비 밸런스가 아쉽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골까지 못 넣는 상황이 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아모린 감독이 더 부족한 거 아니냐, 더 모자란 감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는 기록상으로 모든 면에서 토트넘이 맨유를 앞선 경기였는데요. 1대0이라는 스코어 이상으로 토트넘은 2.15골의 기대 득점을 통해서 두세 골은 넣을 수 있었던 3대0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물론 맨유의 기대 득점도 1.54골로 정확하게 양팀이 기회를 잘 살렸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3대2 내지 3대1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토트넘이 이 경기는
이길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슈팅 숫자도 22대 16이고 유효 슈팅이 7대 6으로 끝났는데 전반전에 오히려 맨유의 슈팅이 더 많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후반 들어 쫓아가야 했던 맨유가 오히려 토트넘의 역습에 더 흔들리면서 고전했다라는 점은 토트넘이 그동안 보여왔던 전술적인 허점과 약점을 맨유가 더 크게 노출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 맨유의 허점을 잘 공략하는 노련하고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 선수들의 투혼, 선수들이 하나 똘똘 뭉쳤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응집력의 중심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도 위험한 상황이 꽤 있었어요. 실시간 경기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토트넘이 초반에 주도를 했었죠. 주도를 하다가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고 그 다음에 역습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그 역습 상황에서 기점 역할을 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였고 그 뒤 토트넘이 선제골에 힘을 얻어서 계속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공격의 흐름은 맨유에게도 있었지만 그 상황을 잘 넘기고 다시 토트넘의 공격, 다시 맨유의 공격, 공방전이 이어졌어요. 후반전 들어서는 당연히 하프타임 이후에 동점골을 위해 맹렬한 맨유의 기세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토트넘이 역습으로 응수했고 주고받는 공방전 속에서도 토트넘의 공격 빈도가 후반전조차 더 많았고 오히려 경기 마지막 순간에는 토트넘의 공격이 또 한 번 더 살아나면서 이 경기는 전반적인 운영까지도 토트넘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왼쪽 측면에서 미끼 역할이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 플레이 그 자체도 굉장히 잘해줬다.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라든지 슈팅 기회라든지 본인의 피니셔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인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화해서 팀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해법을 찾는 승리자적인 마인드.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돼. 내가 전술의 피해자야. 이렇게 체념하고 낙담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팀을 위해 헌신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 노력했던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모습이 토트넘의 승리로 이어졌다.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 손흥민 선수, 클루셉스키, 텔과 3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 왼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주도했고 이 위치에서 간격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또한 좋은 크로스 패스를 문전으로 투입시키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의 균열을 만들었어요. 물론 맨유가 공격 시에 높이 올라가기도 했고 좌우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활발하긴 했지만 수비할 때는 더리우트라든지 맥과이어 그리고 마즈라이가 굉장히 가운데로 좁혀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도르구와 달로까지도 많이 내려왔고 카세미르도 제3의 수비수, 제4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려와서 문전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수비를 펼쳤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골이 나왔던 것은 어찌 보면은 럭비공처럼 공이 튀어나오면서 변수를 만들도록 벼락같이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컷백이나 크로스, 슈터링 등으로 만들어냈던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매체 기록으로 보면은요, 폰몹은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수 최고 평점, 이날 원톱으로 뛴 텔이 7.1점, 오른쪽 측면에 클루세스키가 6.1점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7.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8점은 결승골을 넣은 메디슨과 같은 동점이고요. 또 이날 왼쪽 측면 수비수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라는 영국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은 스펜스와도 같은 7.3점,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고 비카리오가 8.6점, 6개의 선방과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결승골을 넣은 메디슨이었는데 사실 메디슨은 그 골을 넣은 것 외에 다른 플레이도 어찌 보면 조금은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활약 자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골이 가지는 가치, 그가 돌아와서 보인 즉각적인 활약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지 경기의 전체적인 영향력과 출전 시간과 그런 모든 활약도를 돌아본다면 필드 플레이어 중에 분명 저도 스펜스라든지 데이비스 같은 수비라인 선수들, 단소의 투혼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빛났다고 보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연이었지만 가장 공헌도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3번의 슈팅 중에 2개가 슈팅 블러킹, 수비에게 막혔고 그것이 조금은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패스가 늦게 온 점도 문제이긴 했거든요. 또한 항상 마즈라이가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따라다녔고 맥과이어도 몸을 항상 손흥민 선수 앞에서 던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확실한 슈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티스텔에게 많은 슈팅 기회가 왔는데
마티스텔은 그 많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저조한 평점을 받은 것이고, 키패스 4개로 이날 경기 최다 기회 창출을 심지어 전반전 카세미로의 거친 도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다. 그러면서도 미스 플레이 없는 90%의 패스 성공률과 67%라는 지상볼 병합 승률,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도 7번이나 볼을 터치하면서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갔고 3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2번 성공할 정도로 돌파도 굉장히 유려하게 펼쳐졌고, 크로스도 8번이나 시도했고, 롱볼 전환 한 차례가 바로 선제골의 시발점이 됐고, 코너킥도 4차례나 날카롭게 연결을 했고, 태클도 한 차례 시도해서 성공했고, 클리어링 하나, 수비적인 행동 2, 리커버리 3개 등 그야말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상대 수비의 밀집 견제에 막히는 것도 있지만 또 전술적으로 사이드에 갈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히려 스펜스나 메디슨이나 혹은 원톱인 테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집중되도록 했던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최대 장점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장점들을 통해서 이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준 점들이 분명 전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토트넘에서 물론 가장 돋보였던 것은 제가 봐도 스펜스였어요. 공을 패스로나 또 운반해서 드리블로 올라가거나 가장 많이 끌고 올라갔고, 그러면서 측면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 문전 수비까지 하면서 왼쪽 윙어, 왼쪽 풀백, 중앙 수비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우도기가 부상해서 회복해도 스펜스가 주전으로 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플레이가 또 한 번 이어졌죠. 이러한 가운데 영국 언론은 공격진에서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 언론이 손흥민 선수의 진가, 리더십, 그의 능력에 대한 억가를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국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데안 쿠루셉스키 7점, 텔 6.5점, 손흥민 선수에게 7.5점으로 역시 공격수 최고 평점을 주면서 토트넘의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아울렛, 토트넘 최고의 창의적인 공격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기회에서 항상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인 달롯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고, 또한 그레이트 석세스, 중요한 큰 성공을 여러 차례 이끌어내는 공격의 창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왼쪽 측면에서 라이벌리 디스플레이, 굉장히 활기찬 플레이를 펼치며 활약을 펼치면서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니 그것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동안의 부진은 역시 강행군 일정 속에 부상자도 많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지쳤기 때문인 것이지 에이징 커브나 기량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의 대표적인 추가할못 기자인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오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비교적 낮은 6점의 평점을 줬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낮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 내용을 보면 6야드 박스 안에서 나온 메디슨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의 플레이 시작이 주장 손흥민 선수의 발리 패스였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베리발의 슈팅에 이은 메디슨의 탭인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전했고, 전반 중반에는 텔이 골을 넣었어야 했던 슈팅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후반전에는 조금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계속 기회를 노렸다고 했어요. 이 장면들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하이라이트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에요. 왼쪽에서 한 번에 오른쪽의 포로 쪽으로 전환 패스를 주는 것. 이런 전환 패스가 오른쪽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 와주면은 더 빠르고 속도감 있게 공격이 될 텐데 못 해주고 있어요. 롱볼 하나 정확하게 연결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렇게 연결된 공을 포로와 벤탄쿠르가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포로가 찔러준 공을 벤탄쿠르가 반대로 넘겨주게 되는데, 전환 패스를 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슬금슬금 이동해서 상대 수비 바깥, 모든 맨유 수비의 시선이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으로 쏠려있을 때 바깥으로 벌려 움직이는 영리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메디슨의 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환 주고 반대로 빠지고 다시 전환된 크로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잡아놓고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고, 문전에 4명의 맨유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바로 연결해봤자 차단될 게 뻔한 상태에서도 슈팅처럼 때려서 문전으로 보내니까 이 공을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진 것이고, 그렇게 흐른 공이 이 앞에 빈 공간으로 떨어지고 베리발이 받아서 슈팅 때린 것이 튕겨져 나오자 메디슨이 달려들어가서 골을 넣은 겁니다. 메디슨이 달려들어간 것도 잘했고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은 것도 잘했고 마무리도 침착하게 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전환, 손흥민 선수의 컷백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NBC 스포츠 같은 경우 클루셉스키 선수에게 5.5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와 마티스텔에게 나란히 6.5점을 줬는데 6번의 슈팅 속에서도 득점을 올리지 못한 텔의 점수는 더 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4번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피니셔로서는 자신감이나 패기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평가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기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만든 기회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장면 전반전 26분 정도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롱볼을 받아서 뒷공간 파고들고 나서 한 번에 롱볼이 오니까 이렇게 쉽게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컷백을 통해서 무려 5명의 맨유 수비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마티스텔에게 오픈 찬스, 그냥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 반대편으로 찼다면 충분히 골을 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마티스텔의 슈팅이 골키퍼에 조금 정면 쪽으로 쏠리면서 막혔던 중요한 키패스를 만들었었고 본인의 이제는 새로운 전매 특허가 된 코너킥을 바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자책골이 이어지거나 그냥 골이 들어갈 수 있는 날카롭게 휘어지는 바나나킥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왔는데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이 코너킥이 휘어져 들어가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오나나 선수가 따라오긴 했어도 만약 이게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 갔다라면 골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윗그물로 떨어져서 무산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노린 슈팅이었다. 이건 코너킥을 슈팅으로 연결한 거였다는 것을 보여줬고 영국 현지 언론도 이거 슈팅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바로 후반전 충분히 세기골 2대0을 만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면이죠. 80분 조금 직전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우측에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놨을 때 쿠루세스키가 프리하게 있자 주저없이 빼줬죠. 그리고 쿠루세스키가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낮게 조금만 정면에 쏠리게 연결하면서 오나나가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스피드를 먹였더라면, 조금만 띄웠더라면 골이 될 수 있는 장면.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선제골에 기점 역할만 했지 공격 포인트가 되지는 못했는데 테리나 클루셉스키가 이 기회를 살려줬더라면 토트넘이 더 편안하게 승리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에 도전하는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나 템포나 마지막 파이널 서드적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또한 교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박상 때문이었다고 했거든요. 수비에서 단소를 뺐던 것도 의아했고 벤탄쿠르를 교체했을 때는 명확하게 절뚝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부상 때문에 교체한 것이다. 체력 안배나 물론 부상 복귀 선수들을 뛰게 할 요량도 있었지만 부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 모두 괜찮아야 한다는 말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은 걱정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부상이라는 조금은 상황이 됐을 때 휴식을 주고 교체해줄 수 있는 대안 선수들이 돌아왔다는 것. 브레넌 존슨, 윌슨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경기를 뛸 수 있었던 점. 메디슨과 비카리오가 선발로 뛸 수 있었던 점. 앞으로 경기도 이 선수들이 만약 몸 상태를 무리해서 뛰지 않게 로테이션이 가능해진 점을 우리의 이날 좋았던 점이라고 포스테코 감독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장면도 이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토트넘이 맨유의 공격을 차단하고 튀어오른 공 손흥민 선수가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쭉 뻗어서 발끝을 세워서 공을 확보하고 휘감고 빙글 돌아갔고 역습 드리블 돌파를 시도합니다. 사실 이날 손흥민 선수 주중 경기 없이 쉬다 보니까 몸 상태 좋아 보였고 가벼워 보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돌파를 쫙 들어가는데 카세미로가 백태클을 해서 넘어뜨렸고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퇴장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쓰러졌는데 휴식을 잘 취하긴 했고 피로가 떨어지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근육 상태에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이미 오른쪽 이 허벅지 부위에 아주 많이 테이핑을 한 게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뛰지 않아야 할 정도의 몸 상태인데 부상 복귀 선수들을 투입했다가 또 다칠 수 있는 우려가 더 크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풀핏이 아닌데 참고 뛰었다. 그동안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보였던 것, 기회를 놓쳤던 것,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기량 저하가 아니라 근육의 통증, 근육의 피로가 있었는데 참고 뛰었던 문제였고 오늘 경기 이 부상, 이 충돌로 인해 더 후반전의 경기력이 떨어진 것이지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드러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 감독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감독다운 말을 했어요. 오늘 경기는 결과가 중요했다. 결과에 내용이 꼭 따라와야 한다라고 했던 반응과 달리 지금까지 우리의 리그 성적 순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주일 동안 좋은 훈련을 했고 부상 선수도 돌아왔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부진했던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수들의 몸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었고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고
이제 회복했으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주중 경기 없이 경기를 하니까 압박도 좋아졌다고 얘기했죠. 다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유창함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좋은 노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창한 문제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가장 많은 스프린트 175회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원인이에요. 본머스도 171회인데 이 팀도 부상 선수가 많고 뉴캐슬도 160회인데 지난 시즌 부상 문제가 심했던 팀이고 리버풀도 전통적으로 개겐 프레싱하면서 부상이 많은 그런 팀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스프린트 횟수가 많으면 역시 부상자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 감독은 오늘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던 것은 자신감 부족이 아니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아직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경기 감각을 쌓을 기회를 준 게 좋은 점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날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이겨냈고 그 승리가 앞으로 자신감, 앞으로 경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정말 감독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승리는 분명 토트넘에겐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0시 입스위치 타운과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는 비록 원정 경기이지만 토트넘이 전반기 홈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입스위치 타운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토트넘이 이번에도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승점을 얻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이 경기를 이긴다면 10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이번 달 마지막 경기인 맨시티전은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올 시즌 전승을 거둔 것처럼 맨시티를 상대로도 올 시즌 카라바오컵과 전반기 리그 경기를 모두 이겼는데 3승 도전에 가능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유 킬러인 것은 물론이고 맨시티 킬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활약이 기대되고요. 3월에는 본머스 풀럼과 2경기만 있고 유로파리그 16강 1, 2차전이 있는데 경기 수가 줄어든 만큼 또 부상 선수가 돌아온 만큼 2개의 컵대회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캡틴 손흥민 선수와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큰 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캡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토트넘에서의 역사가 정말 좌절과 악몽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반전 드라마, 우승 드라마가 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토트넘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보실 수 있는 직관 티켓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